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지은은 미지의 장례식장에서 마이크를 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민지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 사랑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고 지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 한마디가 지은의 삶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지은은 늘 가족의 조용한 딸이었다. 서울의 보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은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내면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였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타입이었다. 처음 만난 건 캠퍼스 카페에서였다. 지은이 책을 읽고 있는데 민지가 다가와 그 책 재미있어? 나도 읽어볼까? 라고 물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밤마다 민지의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 지은은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그녀의 가정처럼 전통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아버지는 TV에서 동성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해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민지와의 우정으로 만족하려 애썼다. 그러나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어느 가을밤, 둘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며칠간 민지의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결국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찾아갔다. 나도 너 좋아해. 그 고백으로 둘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주말에 카페에서 또는 먼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서. 민지의 가족은 자유분방했다. 어머니는 이혼 후 홀로 민지를 키웠고 민지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의 가족은 완벽함을 추구했다. 동생은 명문대에 다니고 아버지는 지은에게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자주 말했다. 첫 번째 갈등은 크리스마스에 터졌다. 민지가 지은에게 선물을 주며 우리 함께 보내자고 했지만 지은은 가족 모임 때문에 거절했다. 미안해. 다음에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멍해?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깊어졌다. 둘이 함께한 순간들은 지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지의 포옹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둘을 본 적이 있었다. 민지랑 자주 만나네. 좋은 친구인가 봐. 그 말에 지은은 식은땀이 흘렀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의 어머니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민지가 지은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걸 본 어머니가 물었고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나 지은이 좋아해. 어머니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부러웠다. 자신의 가족은 절대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점점 갈등으로 가득 찼다. 이게 옳은 걸까? 밤마다 자문했다. 종교적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와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지,
사회의 정상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민지에게 화를 내곤 했다. 우리 그만하자. 지은이 말하면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다. 왜? 나 사랑하지 않아? 첫 번째 큰 싸움은 민지의 생일 파티에서 일어났다. 민지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지은은 불편했다. 친구 중 하나가 둘 사이에 뭔가 있지? 라고 농담하자 지은은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 나 못할 것 같아. 민지는 달려왔다.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나랑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가족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했다. 그 후로 관계는 불안정해졌다.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더 강하게 느꼈다.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좋은 남자야. 만나봐.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못 이겨갔다. 그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없었다. 데이트 후 민지에게 솔직히 말했다. 가족 때문에 갔어. 민지는 분노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한테는 부담이야. 둘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민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는 지은의 우유부단함에 지쳤다. 결정해, 지은아. 나 아니면 가족. 그 얼터메이텀이 지은을 괴롭혔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택할까? 지은의 내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매일 출근길에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중에 결혼할 나이 됐어.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민지는 지은의 태도에 실망했다. 너는 항상 도망치기만 해. 어느 주말 둘이 카페에서 만났을 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변명했다. 내 가족은 보수적이야. 이해해줘. 하지만 민지는 이해는 해. 하지만 나도 아파라고 대답했다. 그날 둘이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민지가 우리 헤어지자 오고 말하자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노력할게. 화해 후 관계는 더 은밀해졌다.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가족 몰래. 비행기에서 민지의 손을 잡은 지은은 행복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둘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그 여행 중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어디야? 왜 연락 안 해? 지은은 거짓말했다. 친구랑 여행이야. 그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문제가 터졌다. 지은의 동생이 우연히 민지의 메시지를 봤다. 사랑해, 지은아. 동생은 놀라 물었다. 언니, 이게 뭐야? 지은은 당황해. 장난이야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동생은 의심했다. 그날 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민지의 쪽에서는 어머니가 지은을 초대했다. 한번 와봐. 밥 먹자. 지은은 긴장했지만 갔다. 민지의 어머니는 친절했다. 민지가 너 좋아하나 봐. 나도 반대 안 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의 가족과 너무 달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는 그런 건 병이야. 정상 아냐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갈등은 사회로 확대되었다. 회사에서 동성애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지은은 참석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 두려웠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해. 누군가 속삭였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LGBT 지지 포스트를 올렸다. 지은이 쥐혐해라고 말하자 민지는 숨기다 죽을래 라고 반박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줄였다. 가족 모임이 만화의 핑계였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이었다. 초기 단계지만 충격이었다. 지은은 충격받아 민지 곁을 지켰다. 내가 있을게. 민지의 병은 둘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지은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가족에게는 친구가 아파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심했다. 왜 그렇게 자주 가? 남자친구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지은에게 고마워. 민지가 내 덕에 힘내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가 아픈데도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애쓰는 게? 치료 과정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너 자유로워질까? 지은은 울며 그런 소리 마. 하지만 그 말은 지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두려움, 그리고 그 후의 민지의 병은 지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가족에게 솔직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민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입원한 그녀를 보며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야, 나 가족에게 말할게. 하지만 민지는 하지 마. 내 삶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그 사이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일 때문에. 지은은 네라고 거짓말했다. 민지의 병은 사회적 압력을 더했다. 친구들이 문병 왔을 때 지은은 민지의 친구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둘 사이 특별하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에게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행복하지 않았다. 자신의 비겁함이 싫었다. 민지의 병세가 점점 나빠졌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곤한 날이 늘었다. 지은은 매일 병원에서 민지를 돌봤다. 오늘은 어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너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폭풍이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또 주선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못 이겨갔다. 데이트 중 남자가 결혼 생각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직 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미안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화를 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 아픈데도. 지은은 울었다. 노력할게. 하지만 노력은 쉽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민지가 내 덕에 버티고 있어? 고마워. 그 말에 지은은 더 괴로웠다. 자신의 이중생활이 민지를 아프게 한다는 생각. 사회적 정키엔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민지의 소셜미디어에 LGBT 관련 포스트가 올라갔고 지은의 동료가 봤다. 민지랑 친하네. 그런 거 지지해. 동료의 물음에 지은은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회사 상사가 개인 생활은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의 병실에서 큰 대화가 있었다. 지은아, 나 죽으면 너 가족 돌아가. 민지의 말에 지은은 그런 소리 마.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민지는 현실 봐.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건 힘들어. 지은은 반박했다. 변화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가족이 민지의 병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내 친구 아프다며? 가봐라고 했지만 지은의 빈번한 방문에 의심했다. 동생이 언니, 민지 언니랑 연인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아 부정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동생의 눈빛이 변했다. 민지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의사가 가족 불러라고 했다. 민지의 어머니와 지은이 곁을 지켰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사랑해. 민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어머니의 등장에 지은은 당황했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다 상황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지은이가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지은은 고백할 기회를 놓쳤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민지는 지은을 보며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민지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지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장례식 준비 중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민지가 너 사랑했어. 내가 말해줘 라고 부탁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심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고백. 장례식 후 가족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그런 위라고 말했다. 동생은 침묵했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생각할 시간 줘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의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힘들겠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장례식에서의 고백이 소문으로 퍼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압력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싸웠지만 결국 사표를 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이해 못해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고립되었다. 지은의 삶은 무너졌다. 집을 나와 민지의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 매일 민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미안해, 민지야. 더 일찍 말할 걸. 이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집에 와, 그럴 일 없게 해. 하지만 지은은 못 가요. 이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왜 그랬어? 우리 가족 망쳤어. 지은은 엄마, 나 행복했어. 민지랑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 미래는, 지은은 내 미래는 내가 정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가?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퍼졌다. 장례식에서 동성애 고백, 충격의 댓글들은 비난으로 가득했다. 비정상, 가족 불쌍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일부 지지 댓글도 있었다. 용기 있어, 그게 그녀를 버티게 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도왔다. 민지가 내 행복 바랐어.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지은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가족 잃었어.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실감했다. 가족과의 대면이 있었다. 아버지가 불렀다. 얘기하자. 지은은 갔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육 제대로 안 한 탓인가? 지은은 아빠, 이건 선택 아냐. 타고난 거야. 아버지는 화냈다.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지은은 살아보겠어요 라고 말했다. 동생이 지은을 지지했다. 언니, 나 이해해. 동생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했다. 어머니가 치료받아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거절했다. 이게 병 아냐? 그 대화 후 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LGBT 단체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담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숨기다 아프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민지야, 내 덕에 용기 냈어.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 지은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게 옳은가? 스스로 물었다. 민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족처럼 되었다. 너는 내 딸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 집 앞을 서성였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강해졌다.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되었다. 하지만 민지의 죽음은 영원한 상처였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후회가 반복되었다. 지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 생일에 꽃을 보냈다. 엄마, 사랑해. 어머니가 전화했다. 집에 와. 이 지은은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지은은 희망을 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했다. 지은은 변화는 나부터라고 대답했다. 가족 모임은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동생이 언니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사회적으로는 더 큰 도전이 왔다. 지은이 LGBT 행사에 참가하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비정상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무대에 서서 사랑은 자유야 라고 외쳤다. 그 용기가 그녀를 변화시켰다. 민지의 추억은 지은의 힘의 원천이었다. 민지의 일기를 읽으며 너와 함께한 날들이 최고야 라는 글에 울었다. 지은은 민지의 꿈을 이어갔다. LGBT 청소년 상담소를 열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도왔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옛 친구들 잃고, 직장 잃고, 가족과의 갈등. 지은은 후회 안 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민지의 죽음이 그녀를 깨우쳤다. 숨긴 사랑의 대가가 더 컸다는 걸? 시간이 흘러 지은은 새 관계를 시작했다.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 그녀의 결심이었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내 선택 존중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 생각하면 슬퍼라고 하며 안아주었다. 지은은 민지 덕에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다. 사회는 여전히 혹독하지만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선택이 과연 옳은가?